일하지도 않은 가족들에게 월급을 주는 등 회사 돈 16억 원을 횡령한 저축은행 오너 일가에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환경 피해를 당하는 지역 주민들을 돕겠다는 시멘트 기금 환원이 수개월째 지지부진합니다. 기금운용위원회 구성부터 쉽지가 않습니다. 청주시립무용단원이 봄 기획 공연을 선보입니다. 현대와 전통이 공존하는 무대를 펼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데스크 충북입니다. 충청북도가 발표한 오늘 코로나19 발생 현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신규 발생 확진 환자는 2,000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청주 1,061명, 충주 307명, 제천 88명, 단양 27명, 음성 106명, 괴산 32명, 진천 189명, 증평 63명, 보은 33명, 옥천 48명, 영동 46명이 확진됐습니다. 충북 누적 환자는 38,661명, 누적 사망은 141명입니다. 10억 원이 넘는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주의 한 저축은행 오너 일가가 오늘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일하지도 않은 가족에게 월급을 주고 또 참석하지도 않은 이사회 참석비를 줬는데요. 기업을 내 회사라고 여겼던 관행이 결국 법적 처벌로 이어졌습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청주의 한 은행 설립자의 아들이자 최대 주주인 A씨. 국립대 교수인 A씨는 겸직 금지 규정에 따라 은행 경영에 참여할 수 없었지만 실질적으로 경영을 총괄하면서 회사 돈을 횡령했습니다. 은행에서 일한 적도 없는 노모와 아내, 형수를 이사로 선임해 억대 급여를 주는가 하면 이사회에 참석한 적도 없는 조카가 마치 참석한 것처럼 속여 참석비 수천만 원을 챙겨줬습니다. A씨는 아내가 은행 대표이사직을 맡기 시작한 2014년부터는 법인카드를 건네받아 2억 6천여만 원어치를 쓰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가족 앞으로 회사 돈 16억 원을 빼돌린 A씨 부부에게 재판부는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제대로 일한 적도 없는 친인척들에게 고액의 급여나 이사회 참석비를 지급한 건 명백한 위법 행위라고 봤습니다. 다만 개인 대출 등을 통해 횡령액을 갚으려 노력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인과 개인을 되게 혼동해서 이게 개인 회사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친인척을 그 직원으로 등록해서 급여를 주는 식으로 해서 이제 회사의 재산을 가져가는 경우들이 죄의식 없이 행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관행적으로 이런 것들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명확히 지적해준 판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혐의를 인정하냐는 기자의 질문에 A씨 부부는 급하게 재판정을 떠났습니다. 정확하게 해주셨어요. 됐어 말하지 마. 회사 돈을 개인 돈처럼 써온 오너 일가의 이 같은 관행에 대해 재판부는 근절돼야 할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라고 봤습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밤 9시까지였던 유흥시설과 식당, 카페 등의 운영 시간이 충북 지역에서도 내일부터 밤 10시까지로 1시간 늘어납니다. 또 접촉자 추적 관리를 위한 전자출입 명부와 안심콜 등은 잠정 중단되며 충청북도가 자체적으로 시행하던 상점과 마트 출입자 명부 작성도 함께 중단됩니다. 사적 모임은 기존처럼 6인까지 가능하고 식당과 카페에는 백신 패스가 적용돼 미접종자는 1인 단독 이용만 가능합니다. 충청북도는 민생 경제 어려움에 따라 일부 수칙을 완화하지만 나머지 방역 강화 조치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환경 피해를 주는 것을 대신해 세금을 걷어 그 지역에 환원하자는 취지로 여당과 광역자치단체 등에서 입법을 추진했던 시멘트 자원시설세. 하지만 시멘트 업계는 지난해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해마다 기금을 출연하는 것으로 입법을 저지했는데요. 현재 단양군을 비롯해 각 지역마다 수십억의 기금 배분을 위한 기금관리운용위원회 구성이 추진되고 있는데 생각보다 속도가 나질 않는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허지희 기자입니다. 시멘트 회사가 자발적으로 기금을 조성해 70%는 공장에 있는 반경 5km 이내 주민에게, 나머지 30%는 해당 자치단체에 지원하겠다는 시멘트 기금. 각 회사의 생산량에 톤당 500원씩 곱해 출연하는데 국내 시멘트 생산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시멘트사 2곳이 소재한 단양에 65억 원에서 70억 원, 한 곳이 있는 제천엔 약 17억 5천만 원가량이 지난해 출연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단양에선 이 기금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방법을 놓고 기금관리준비위원회 구성부터 논의가 막혔습니다. 2개의 시멘트 회사 반경 5km 내에 5개 읍면이 있는데 실제 시멘트사가 소재한 매포읍에선 위원 구성에서 더 많은 인원을 주장하는 반면 이에 반발하는 나머지 4개 읍면 지역에선 객관적 연구 용역을 통한 기금 배분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견으로 실무회의는 지난해 11월을 마지막으로 더 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5km 내에 한 개 면만 있어 그나마 논의가 수월한 제천에서도 위원 구성을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기금관리준비위원회부터 출범했습니다. 제천에선 시멘트협회와 산업통상자원부 협의에 따라 위원 7명 가운데 4명은 시멘트사가 추천하고 나머진 국회의원과 시장, 시의장이 1명씩 추천하기로 했는데 일부가 추천 인사를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역시 시멘트사가 밀집한 강원도 영월과 삼척에서도 당초 계획과 달리 아직 준비위 출범을 못한 상태. 수십억 원을 둘러싼 지역 주민 사이의 동상이몽으로 적절한 인사 추천이 어려움을 겪는 데다 일부 지역은 기금을 낼 시멘트사의 추천 인사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이루면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벌어지는 환경 오염에 대한, 환경 피해에 대한 보상이거든요. 시멘트협회에서는 기금을 낸 것으로 자기의 역할을 다 한 거고 위원 7명 중에 과반수도 되는 4명의 위원을 추천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본래 취지의 목적에 맞지 않다. 여기에 기존의 시멘트사에서 출연해오던 지역사의 공헌 비용을 두고 집행 용처에 대한 문제 제기도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시멘트사들은 공장 내 시설 투자 금액이나 지역 농산물 구매, 도로 보수 비용까지 사회 공헌 비용에 포함하여 기금 출연액을 부풀리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기금이 이런 식으로 조성된다면 우리 주민들은 기대와는 달리 푼돈만 받게 될 것입니다. 국회는 1년 동안의 기금 출연 활동을 본 뒤 시멘트세 입법을 다시 논의하겠다며 유예 기간을 준 상황. 충청북도와 광역자치단체들은 여전히 시멘트세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막기 위해 마련된 기금 운용의 첫 시작이 순탄치만은 않아 보입니다. MBC 뉴스 허재입니다. 매주 금요일 지역의 다양한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있다 시간입니다. 오늘은 봄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청주의 봄 기획 공연을 앞두고 있는 시립무용단원들을 만나봤는데요. 올해 첫 공연으로 준비한 현대와 전통이 공존하는 풍성한 무대 미리 들여다봅니다. 조미애 기자입니다. 매일 시간에 쫓기고 반복되는 현대인들의 삶. 같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느새 틀이 잡혔고 이 틀에서 벗어나면 세상의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야! 뭐? 다른 사람들이 앉을 때 난 서고 한 방향을 볼 때 난 다른 쪽을 보고 자꾸 다르기만 한 내 모습. 그래서 느끼는 자괴감을 몸짓으로 직관적으로 표현합니다. 다름이 틀림은 아니라고. 너만의 색을 드러내도 된다는 메시지를 무용수 개개인의 다채로운 몸짓으로 이야기한 캐릭터 작품입니다. 그 틀 속에서 살면서 사람들이 좀 더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가는 채 살아가고 있지만 이 작품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에게 도대체 나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보고 싶었습니다. 시립무용단이 오는 23일 선보일 또 다른 작품은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는 광대의 희노애락을 담은 광대가입니다. 광대라 하는 것은 제일은 인물치레, 둘째는 사설치레, 크지차 들음이여 크지차 너름새라. 얘들아 쳐라. 광대는 실시간 판소리와 국악에 맞춰 현란한 몸짓으로 신명나는 춤판을 벌입니다.
그러나 무대에서 내려오면 외롭고 서러운 삶을 살아내야 하는 광대의 삶. 그 애환을 역시 춤으로 승화시킵니다. 이 작품은 광대의 삶이 늘 춤을 추어야 하는 무용수의 삶과도 닮아있다는 공감에서 비롯됐습니다. 직업 무용수를 하면서 또 희노애락을 또 여기서 함께하고 있고 어릴 청춘을 또 여기다가 다 함께 했고요. 가정에 일이 있어도 무대에서는 그 관객을 위해서 때로는 웃어야 되고 또 인간의 이런 이중적인 그런 내면을 표현하다 보니까 되게 공감대가 형성했던 것 같습니다. 현대적, 전통적 요소가 담긴 색다른 두 작품을 선보이면서 볼거리, 생각할 거리를 더 풍성하게 채웁니다. 굉장히 두 가지가 색깔이 좀 다른 작품으로 구성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풀어나갈 숙제 이런 것들을 가벼운 마음으로 오는 23일 선보이는 청주의 봄 공연은 시립무용단이 올해 관객들 앞에 처음으로 선보이는 공연으로 두 안무 작품 외에도 청주시립합창단원이 임금수 강건너 봄이 오듯과 지미 폰타나의 일몬도를 노래합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 옛 충주역의 흔적이자 근대 문화유산인 구 충주역 급수탑이 충청북도 최초의 등록문화재 등록을 앞두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충주시 봉방소공원에 남아있는 구 충주역 급수탑에 대한 문화재 등록 예고 공고를 내고 충주 지역 근대기의 역사성과 상징성, 지역성을 내포해 등록 가치가 충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1928년에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급수탑은 내부에 펌프 기초로 추정되는 구조물과 급배수 철제 배관의 흔적 등이 남아 있습니다. 최종 등록 여부는 30일간의 각계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충청북도 문화재위원회 심의로 결정됩니다. 충북 교육 보수 후보 단일화를 놓고 예비 후보들의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윤건영 예비 후보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 충북 교육의 새로운 변화를 위한 후보 단일화에는 찬성하지만 예비 후보를 등록한 지 2주 만에 단일화 기싸움을 벌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김진균 예비 후보도 지난 16일 심의보 예비 후보의 보수 후보 단일화 제안에 대해 교육 발전을 위한 단일화는 찬성하지만 진보 보수의 틀에서 벗어나 정책으로 적임자를 가려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청주시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전기차와 수소차 구매 비용을 지원합니다. 올해 지원 규모는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어난 4,200여 대로 차종에 따라 전기 승용차는 1,400만 원, 전기 화물차 2,200만 원, 수소차는 3,35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신청 자격은 청주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이나 기관 법인으로 오는 21일부터 개인은 가구당 1대, 기관 법인은 전기차 10대, 수소차 5대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농지연금 가입 연령이 오늘부터 만 60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관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가입 연령 기준을 기존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낮춰 약 800건의 신규 가입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농림부는 만 65세 이전에도 목돈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최근 5년 사이 만 65세에서 69세 사이 가입률이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농지연금은 보유한 농지를 농지은행에 맡기고 연금을 받는 농업인 노후 안정 제도입니다. 충북 소식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